셋째 동생 고조석이 죽었다며 복수를 다짐하는 첫째 고조생. 마침 이날 죽은 셋째 고조석과 차기 형기각 각주 자리를 노리는 고씨 집안에서 길러진 고와 고월학의 혼례날이었는데 믿을 수 없던 그녀는 일단 시체라도 찾기로 하고 같은 시각 기습을 당하는 태자 은주. 태자는 자신을 습격한 사람들이 고씨 집안임을 알아내고 이번에 죽은 셋째 고조석과 자신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용해 조사를 계획합니다. 고씨 집안과 태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장중도입니다. 일부러 고월학의 주의를 끌어 고조석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낸 태자 은주. 평소 병약한 고조석을 연기하기 위해 4시간 약탕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 시각 현재 각주에게 여전히 지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고월학. 사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고조석과 혼례를 치르면 형기각 각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종 혹은 사망으로 인해 그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19년 전 고강이 미처 좌승상 진우영 집안을 멸문시키고 천우 임무는 미결로 남았었는데요. 진우영의 딸을 고진상이 데려와 형기각에서 길러지고 이름을 고월학으로 바꿨었던 것. 고월학은 사실 과거 정치에 휘말린 진우영의 숨겨진 딸인 것이죠. 한편 형기각 가주가 되기 위해 고조석과 혼례가 필요한 고월학은 가짜 고조석을 만들 계획으로 태자 은주를 이용하려 하고 사실 고조석과는 혼례 얘기가 나오고 딱 한 번밖에 안 본 사이. 그래도 자신이 아는 고조석으로 만들려는 고월학. 일단 다른 고씨 형제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는 게 미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셋째 고조석이 돌아왔다는 말에 들이닥친 첫째. 숨어있다고 확신의 방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바로 숨어버린 은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지만 경계를 놓칠 수는 없죠. 어락이 말대로 다정했던 고조석을 흉내내주는 은주. 난다 다정한 냄새가 나네요. 그날 밤 고부에 잠입했으니 조사도 시작하는 태자 은주입니다. 하지만 어락에게 들키고 대결을 하고 도망가게 된 태자. 다행히 빨리 약탕으로 들어가 정체를 들키진 않았죠. 한편 가짜에게 빨리 고조석이 되라며 진짜 고조석에 있는 눈밑 점까지 찍어주는 고월학. 그리고 넷째 고문상 등장. 고문상은 고월학과 함께 무술 연말을 하며 자란 소꿉친구인데요. 셋째가 죽었다고 하자 어락에게 혼례까지 청했던 고문상. 혼자 짝사랑 중이었네요. 하지만 다시 살아난 셋째 형 때문에 몹시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형 보란듯이 형수인 어락에게 화등제에 가자고 하는 고문상. 사실 어락은 고조석 병 때문에 진신이를 찾으러 같이 가게 되고 함께 있자 과거 그녀가 자신해 줬던 팔찌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다고 너랑 결혼하겠니? 한편 어이를 찾으러 가서 만난 둘째 고성기. 갑자기 나타난 살수들에게서 고성기를 도와주는 어락인데요. 그리고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타나서 다정한 행세를 하는 고조석을 추궁하는데 사실 고월학은 셋째 고조석을 죽이려는 배우로 이 집안 형제들을 의심 중. 그중 둘째인 고기선은 제외가 됩니다. 병약한 고조석 연기 덕에 매일 약탕에 4시간씩 있어야 하는 태자. 이게 더 곤욕인 것 같네요. 밤새 잡은 범인으로 취조를 시작하는 태자. 자백을 받고 바로 죽여버리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잔인한 태자 같네요. 아침에 부랴부랴 다시 방으로 향하는 태자 은주. 순간 손에 묻은 피를 들킨 뻔하지만 무사히 통과. 오늘의 고조석 교육은 말은 가볍게 천천히 해야 한다며 훈련을 시키는 고월학. 훈련인지 애정 표현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나저나 넷째 어쩜 좋아요. 이놈의 짝사랑 점점 집착이 되어가는 것 같죠? 한편 고성기는 고월학뿐만 아니라 형기각 각주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주고 살아 돌아온 셋째를 의심하며 의원을 데리고 온 첫째 고조생. 맥을 짚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의원. 이 의원 역시 가짜였는데요. 그가 무술을 하는지 길을 알아보고 간 것이죠. 이 모든 걸 밖에서 듣고 있는 고월학. 첫째 형은 그동안 고조석이 가지고 있던 옥패는 어디 있냐고 의심을 하자 산적에게 당해 모든 걸 잃어버렸다며 연약함을 연기하는 태자. 그날 저녁 고월학 역시 집안을 조사 중 딱 암기에 걸렸는데요. 다행히 그녀를 따라온 태자로 인해 풀려나게 됩니다. 그나저나 마스크 썼다고 못 알아보는 거 너무 이상하지만 일단 급해서 고조석의 방으로 대피한 고월학. 하지만 피를 봤다며 찾아온 첫째인데요. 물론 방에서도 준비 완료. 침실에 들어온 형에게 화를 내는 태자. 자신의 피라며 되려 화를 내자 첫째는 어쩔 수 없이 패스. 한편 형기각 각주는
첫째 고조생 밑에 절죽을 스파이로 심어놓고 미션을 줬었는데 하지만 고조생에게 모두 말하는 절죽. 이중 스파인가요? 고조생이 임무를 가지 말라고 하자 자신의 손에 칼을 꽂는 절죽. 다음 날 둘째인 고성기가 방에 들어갔다 둘의 모습을 보고 마는데요. 다행히 임기응변이 굉장히 빠른 두 사람. 그에게 입술 도장까지 찍어놓는 고월학. 사실 둘째 고성기는 한 달 뒤에 있을 셋째 고조석과 고월학의 혼례 준비로 재봉사들을 데리고 왔었던 것. 진짜 목적은 이 여자는 누군가 셋째를 죽이라고 그녀 남편에게 명령한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귀한 향기가 났는데 돈을 받게 더 두고 사라졌다는 여자. 하지만 진짜 고조석을 습격했던 시간과는 살짝 다르죠. 같이 온 남자 재봉사는 태자의 부하 철란. 이때 숨겨진 진실은 태자를 습격하라고 지시한 사수와 고조석을 습격하라고 지시한 사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굴이 비슷해 헷갈려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다 갑자기 들이닥친 고월학. 재봉사 대신 혼례복 치수를 재기 시작하는데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가짜 남자 재봉사. 하필 고월학의 아미에게 딱 걸렸지만 무사히 도망가기 성공. 한편 첫째 고조생의 아미 절죽이 거절했던 임무를 고월학이 받게 되는데요.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 피를 토하는 각주. 아마도 곧 죽을 예정이라 죽기 전 고월학이 조석과 혼례를 하면 현기각을 접수하려는 듯 싶네요. 임무를 받고 분명 절죽이 거절한 이유와 이 임무를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고월학. 임무의 내용은 바로 장공주 남편 부마가 화공들에게 매화도를 그리게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 화공들의 눈을 모두 뽑아버렸다는 것. 아주 만족스럽게 그려내야 하는 고월학. 일단 변장 마스크 준비. 부마를 만나 부마 꿈속을 그려야 하는 그녀와 그 옆방의 태자 은주. 열심히 꿈을 설명하는 부마인데요. 어디선가 향기가 나고 분명 둘째 고성기도 사용하는 향. 그러다 갑자기 창문을 여는 고월학. 1시간 내내 그림을 그리지 않던 그녀가 죽을 위기에 창문 밖 사인을 보고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화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손가락 자신의 피로 매화도를 그려내는 그녀. 이 매화도를 보며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부마. 장공주의 강압적인 혼례전 부인이 있었던 그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장공주에 의해 전처가 살해당했고 그래서 그동안의 장공주 비리를 조사해 모아 그걸 고월학에게 비밀리에 줄 거라는 부마. 그 후 갑자기 들이닥친 장공주. 현기각 여자 찾으러 왔다면서 공주는 자신이 부마 전처를 죽였다고 고백까지 해버리죠. 그리고 죽더라도 자신의 손을 못 벗어 날 거라는 장공주. 한편 무사히 빠져나온 고월학은 태자를 만나자마자 향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철락에게 듣게 된 사건 브리핑. 문서는 부마가 장공주 비리 증거품으로 찾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증거라 태자는 이걸 고월학에게 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유가 궁금한 철락. 아직 뭘 별것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고월학에게 마음이라도 빼앗긴 건가요? 왠지 그래 보이죠? 생각보다 이가영님 병양미 너무 좋아서 즐겁게 보고 있는 드라마 장중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